오늘은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좀 어떤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좀 힘든 마음을 추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4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 중인데 코스피는 5%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4% 넘게 하락 중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가 투하한 보편 관세 폭탄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아시아 전체, 크게는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계 경제를 대혼란에 빠뜨린 트럼프를 향해서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1930년 이후 최악의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JP 모건은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2025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1.3%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마이너스 0.3%, 이제는 역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 발생률은 기존 40%에서 60%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어요. 지금처럼 비관적인 상황에 그래도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던 금마저도 3%가량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자산들 전체가 주식시장, 채권시장, 금, 원유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락하는 정말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위기를 살짝 비껴간 사람이 있었는데요. 또 이 사람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은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이번 대폭락 사태를 조금은 피해갈 수 있었어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버크셔 해서웨이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만 470조 이상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정도 금액이 얼마나 큰 거냐면 2022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무려 2배 이상의 현금을 더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보였길래, 워렌 버핏의 눈에는 뭐가 보였길래 이렇게 현금을 쌓아놨나 했는데 결국에는 엄청난 주가 하락이 오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90세가 넘은 할아버지잖아요. 역시 이번에도 오마의 현인이 옳았다라는 이야기가 밈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워렌 버핏과는 다르게 이번 하락장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가 큰 폭의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 해외 투자를 주로 하는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많이 보게 됐어요. 몇 주 전에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아카디안이라는 회사에서요, 오웬 라몬트 수석 부장이 한국 투자자들의 위험한 투자가 미국의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칼럼을 낸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미국 주식시장을 혼란케 하는 요인,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투자자들도 모를 만한 작은 규모의 회사를 어떻게 알고 한국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총 규모가 5조조차도 되지 않는, 5조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꽤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 기업 중에서 5조 원 미만의 기업들을 대기업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규모의 회사들의 주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이 바로 한국 투자자들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이온큐 같은 회사를 들 수가 있겠죠. 아이온큐가 작년 하반기에 양자 컴퓨터 이슈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 테마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테마를 타고 크게 상승하기 이전에 굉장히 시총이 작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 테마를 타고 상승을 하면서 무려 3배 이상 주가가 단기간 상승을 했는데 이 기간에 아이온큐라는 회사의 전체 시총 중에 무려 30%가 넘는 비중을 한국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정말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잘 모를 만한 주식에 무려 3분의 1 정도 되는 투자 비중을 한국 사람, 서학개미가 차지했다는 건 미국인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이제 부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유독 레버리지 투자를 선호한다는 점이죠. 지수 투자든 개별 종목이든 2배, 3배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좋아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나스닥에 투자를 해도 TQQQ를 사고, 테슬라에 투자를 해도 TSLY를 사고, 반도체에 투자할 때는 속스를 사고, 이런 식으로 2배, 심지어 2배도 만족을 못해서 3배의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도 기사가 하나가 나왔죠. 테슬라 주식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인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ETP죠. ETP의 전체 시총의 무려 90%가 한국 자금이다 라는 기사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2배, 3배 레버리지를 겁내지 않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한국 투자자들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롱 같은 이제 밈도 돌아다니는데, 국장이 다른 게 아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국장이다, 이런 밈까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 국장을 넘어서 미국의 변동성, 미국의 불확실성까지 한국의 투자자들이 건너가서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처음에 작년부터 꾸준히 현금을 쌓아놨던 그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가치 투자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치 투자해라. 그리고 공포에 사서 욕망에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에 사는데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투자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3월, 4월이 되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서학개미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블룸버그 기사가 나온 게 2월 말이거든요. 2월 말 기사 기준이랑 현재 4월 7일 기준을 비교해 봤더니 아마 2월 말 이전에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대부분 강제 청산을 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수익이 날 때 3배가 난다는 걸 기대하고 들어갔겠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원금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마이너스 100%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심지어 4월 7일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인데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지금 대선 후보로 누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회사가 관련주냐, 이런 걸 주식카페에서 물어보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 때 바닥 잡으면 또 크게 수익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타이밍을 잡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매매 자체를 쉬는 것, 매매를 안 하는 것도 훌륭한 투자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마치 워렌 버핏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한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낙폭 과대주를 찾거나 아니면 반등의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 시점을 잡거나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것보다는 잠시 매매를 쉬면서 한 1, 2주 정도를 쉬면서 투자 자체를 좀 쉬어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서 흐름이 바뀌고 상황이 변하는 걸 충분히 확인한 후에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숏 포지션을 잡겠다, 인버스에 투자하겠다, 이런 또다시 공격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차분히 시장을 관망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패닉에 빠져 있을 만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주식시장이 회복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이 없다면 수업 끝.